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구조적 개선 방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 자료라든지 보기 쉬운 자료로 시각화까지 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와이드 리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리서치를 쓰기 위해서는요, 여기 첫째 태스크에서 더보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와이드 리서치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활성화가 되죠. 연구하고 싶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요, 동시에 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들을 뿌려서 한꺼번에 병렬로 작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서치하는 시간도 엄청 단축이 되겠죠. 오케스트레이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감을 쫙 뿌려놓고 한 번에 쫙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실수를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와이드 리서치로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지를 마누스에게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는 일반 태스크를 열었습니다. 새 작업을 열어가지고 와이드 리서치 기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자, 여기에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설계, 명확한 제약 조건 설정이 핵심입니다 라고 돼 있고, 최종 산출물의 형태와 목적을 명시해라.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일반 태스크를 쓰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조사해줘가 아니라 뭐의 근본원인, 뭐 아키텍처의 변화, 최신 동향을 비교하는 표가 포함된 마크다운 보고서를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보고서의 형태를 뭔지를 지정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 및 교차 검증 조건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고, 1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만 참고할 것, 요런 걸 적어주는 게 좋다. 자, 요것도 일반 태스크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와이드 리서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를 마누스의 와이드 리서치를 통해 진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겠다. 병렬로 심층 조사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바로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려는 게 아니고,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봐라 하니까, 마누스의 와이드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다시 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와이드 리서치라는 기능, 방법론을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인사이트의 종류와 범위를 먼저 설명해 달라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자, 제 의도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죠. 자, 그래서 1번, 자,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지 미리 예측해 달라. 자, 2번, 기획 설계하는데 도움을 달라. 제가 원하는 바가 사실 이거였어요. 와이드 리서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마누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될지 먼저 보여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1, 2,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1, 2, 3번 모두 다 알고 싶다라고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사전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준 거예요.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 대해서 와이드 리서치를 할 때 이런 가이드를 한번 써봐라. 자, 어떤 인사이트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예측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기획 설계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조사를 해줬고, 그리고 이 결과물은 어떻게 뽑아낼지, 예상 산출물은 이런 식으로 뽑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제가 하나 또 물어본 게 이렇게 했어요. 이건 지금 프롬프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조사하면 좋을 것 같다. 조사 방법론을 그냥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떤 프롬프트로 와이드 리서치를 시작해야 되나? 프롬프트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와이드 리서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서부터 핵심 원칙은 조사 목적, 왜 리서치하는가, 조사 범위, 무엇을 얼마나 깊이 조사할 것인가, 산출물의 형식은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가를 자기가 쫙 뽑아줬어요.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권장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전 지식,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한번 물어보고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좋을지를 이렇게 안내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것들은요,
프롬프트를 미리 뽑아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설계 구조를 만든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핵심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와이드 리서치를 진행해줘. 라고 보통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사해. 라고 하죠. 하면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과물을 뭘로 뽑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이것들을 보완을 한 거죠. 자, 조사 분야는 우리나라 복지가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의료, 주거복지, 고용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이거 별로 쫙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챙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사의 기준은 자, 2026년 상반기 요거는 제가 미리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최신 데이터를 우선 하라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니까 계속 바뀌거나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출처는 제가 출처를 이게 명시를 하라라고 언급을 하지만 이게 데이터, 정책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처는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등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겠다. 이걸 조사하겠다라고 얘가 명시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닌 예산 데이터, 수급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산출물 형식은 자, 분야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식별한다. 이게 이 부분이잖아요.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예.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OECD하고 비교를 포함하겠다라고 했고요. 핵심 인사이트를 요약을 해주고 데이터나 표 차트까지 포함을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는 마크다운 보고서, MD 파일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기 쉽게 배포용으로 PDF까지 저장해주겠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수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산출물 형식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슬라이드 자료를 또 만들어, 시각화 자료를 또 만들어,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이거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 작업을 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더보기 들어가서 와이드 리서치를 열어주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쫙 해서 엔터를 빵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쫘라락 분석을 해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느냐. 알겠습니다 하고 자, 2026년 상반기 기준 대한민국 복지정책 7개 분야를 병렬 와이드 리서치로 동시에 심층 조사하겠다.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이게 아니에요. 한 번에 쫙 뿌리겠답니다. 예, 쫙 뿌려서 조사를 하겠죠. 자, 리서치할 분야가 총 7개예요.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의료, 주거복지, 고용 부분까지 7개 분야를 하나하나씩 다 조사를 들어갑니다. 자, 하나 열어볼게요. 이게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제목이 노인 고령자 복지, 그 다음에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 수급자 수, 예산, 장기 요양보험, 등급별 현황,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OECD 비교, 뭐 이런 게 있죠. 요 내용으로 조사를 쫙 하는 거예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조사를 해요. 제가 요거를 미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사하는데 한 20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병렬로 일일이. 자, 그래서 7개 복지 분야 조사를 완료했고 각 분야별로 정책이나 예산 문제점, OECD 비교를 포함했다. 자, 다음 단계.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럼 보고서를 만들어야겠죠. 자, 조사가 완료되었고 취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겠다 해서 이 조사한 결과들을 전부 다 읽어드립니다. 요약본을 바로 보여주네요. 자, 요약본은 자, 노인이나 고령자 복지는 기초연금은 27조가량 되고 수급자는 한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시트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를 한 번에 쫙 정리한 게 이 마크다운 문서예요. MD 문서인데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해서 쭉 자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밥이 되게 많죠. 자,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런 기초 데이터를 마련을 해 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PDF 파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보기 쉽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표 같은 것도 넣어 주고요. 표 뭐 이런 것도 자료를 쫙 정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입력했죠. PDF 자료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마크다운 문서가 있거든요. 이 마크다운 문서를 텍스트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표를 하거나 내 자료를 쓸 때 시각화를 잘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읽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PDF로 만들 수도 있지만 슬라이드 자료라든지 웹사이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웹사이트 만들기라고 있죠. 얘를 딱 눌러주면 얘를 웹사이트화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그 동안에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있거든요. 자, 아래에 이어서 지금 계속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뭐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발표 자료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보고서 바탕으로. 자, 그러면 얘가 열심히 또 슬라이드를 구성을 합니다. 데이터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개요를 뽑고 이제 총 12페이지로 지가 이런 주제로 만들겠다 하고 이미 조사한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만들었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가지 요약본, 핵심 위기, 자,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다 자료를 정리를 해서 시각화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거 검토를 했는데 오탈자 이런 것들 없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죠. 자,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재현 1, 2.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현 3, 4 이렇게 다 뽑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론을 내줍니다. 자, 지금 구조 안 바꾸면 2030년에 복지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복지가 양적으로는 많이 키워놨거든요. 근데 이제 질적으로 좀 변환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복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맞춤식으로 복지를 계속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이렇고 27년에는 이렇고 28년에서 29년 사이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이제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고 중간 소득층의 주거 지원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2030년에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이제 복지 예산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한 15% 정도 GDP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해주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이제 발표 자료로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제가 방금 버튼을 하나 눌러놨잖아요. 그것도 얘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개발이 끝났습니다. 웹사이트가 하나 뚝딱 만들어진 거죠. 2026년 대한민국 복지정책 대화형 대시보드 웹사이트 완성이라고 돼 있고요. 도메인 주소는 그 마누스에서 발급해준 그런 도메인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합 대시보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대 분야별 분석들 이렇게 탭 구조로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OECD 비교 진단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 확실히 노인 빈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사각지대 진단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라는 것도 만들어 놨는데 오, 괜찮네. 정책 재현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터니까 이걸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바로 반영이 되죠. 네,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4대 구조적 재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고서 파일 만든 거 있으니까 그것도 링크 걸어 놓은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와이드 리서치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마누스에서 우리가 새 작업을 눌러가지고 밑에 보면 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통합적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와이드 리서치를 눌러놓고 뭔가 질문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와이드 리서치를 해줘라고 명령어로 내려도 되고요. 와이드 리서치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결과물을 지금처럼 슬라이드를 제작한다든지 여기 슬라이드 제작 혹은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사를 와이드 리서치를 통해서 시키는 거고
그 결과물들은 다양하게 추출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 제가 와이드 리서치를 평소 때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단순히 그냥 여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조사해 이런 질문보다는 와이드 리서치를 써서 쓰기 전에 이 와이드 리서치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찾아내는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정보란에 마누스 회원가입 링크를 제가 항상 넣어놓거든요. 링크 가입을 하시면 1000크레딧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크레딧 받아가지고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